영상을 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도 있으실 거고요. 아, 저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아는 사람만 아는 BBS의 숨은 이야기. 아니 숨은 얘기가 있어요. 저 말고 또 아는 게 또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아, 이런 게 있었단 말인가 싶으신 그래요? 부분들이 제가 한번 있으실 체크해 겁니다. 볼게요. 예. 네. 자, 저희가 준비한 판넬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신 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BBS 불교 방송의 개국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무슨 내용인가요, 사장님? 예, 저 BBS 불교 방송이 이제 90년 5월 1일 날 개국을 했는데요. 13대 대통령 선거가 1987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노태우 후보, 그다음에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이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노태우 후보의 선거 공약이 불교계 공약 7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불교 재산관리법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바꾸는 거고, 두 번째가 중앙성가대학교를 정규제 4년제로 바꾸는 거고, 세 번째가 BBS 불교 방송의 허가, 주파수 허가, 이게 세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왜 그럼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됐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CBS를 1949년도에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CBS를 허가했습니다. 공식 개국은 54년도 했는데 그 개국한 이후에 이제 CBS를 통해서 선교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돼서 불교계도 방송국을 갖자 이런 염원들이 많았는데 그 염원이 이제 거의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에 비해서는 엄청 늦었죠. 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가 돼서 드디어 90년 5월 1일 날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또 이것도 기억나는데요. 개국 전에 개국의 박차를 막 가하고 있을 때 이교도들이 우리 불교 방송에 침입을 해와가지고 모든 기자들을 다 부숴버리고 간 일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요. 예, 3층 지금 불교 방송이 있는 다보빌딩 3층에 이제 법당이 지금은 법당인데 그 당시는 강당이었습니다. 그 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불교 방송 개국에 불만을 품은 타종교인이 밤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팽개치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오히려 불교 방송 개국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그 하나의 그걸 뭐라 그러죠? 마군이고 마군이 전화위복이라고 공덕된다 할 수 그럽니까? 있겠네요. 악지식이 선지식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가 우리 불자님들이 얼마나 합심을 잘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불자들의 금가락지 염원이 담긴 BBS. 이것도 개국 초창기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정말 기억나시는 맞아요. 분? 제가 얘기할게요. 예. 이교도들이 저희 법당에 와서 난동을 피우고 나서 우리 불자들이 단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모두 10,000원씩 10만 원씩 금가락지라도 빼서라도 우리 불교 방송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전국의 불자님들이 정말 십시일반 모아줬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 이제 불교 방송 허가가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 방송의 개국에 동참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불교 방송 개국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불교 종단 협의회가 이제 정부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대한불교진흥원이 자금을 댔습니다마는 어쨌든 개국 성금을 전 불자들의 염원으로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을 종단협의회에서 해서 전국에 불교 방송 개국 성금 모금 법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신도 회장이신 그 박완일 선생님 얼마 전에 열반하셨죠. 박완일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박완일 선생님이 이제 이 전국의 법회장이 갔는데 특히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금 모금 법회가 있었는데 박완일 선생님이 회장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전국에서 오신 노보살님들이
그냥 이렇게 대단했죠. 주머니에서 네. 꼬깃꼬깃 모아두신 10,000원, 20,000원 보시하는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 금가락지를 빼고 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전국을 그 모금법회 다니면서 정말 BBS 불교 방송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이 그 간절한 염원 이 정도였느냐. 정말 저희들 매일 눈물을 흘리던 그런 네. 세월이었고 그때는 저희들 BBS 불교 방송 차가 지나가면 불자님들이 저희 차를 보고 이 합장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대하듯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불자들이 불교 방송의 개국을 얼마나 염원했는지를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을 방송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느끼셨던 분이 바로 이련 스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오시면서 아 이것만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싶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방송 진행을 할 때 그 저하고 아주 몇십 년 어렸을 때 정말 같이 학교 초등학교 다니던 그런 불자였는데 불자는 이제 지금 불자인 줄 알지 그분이 불자였는지 모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소식도 없고 서로 뭐 연락도 없고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불교 방송을 듣고 찾아오고 또 이제 그때 마포까지 와가지고 저 해양법회 또 자비전화 그 동참해가지고 뭐 이런 그 방송국이 있었느냐고 자기가 어떻게 그 지금 그 열반하고 안 계신 그 외국에 포교를 많이 하셨던 스님 누구시죠? 왜? 숭산 스님. 숭산 큰 스님께 귀의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귀의를 하고 나서 그 법문을 듣고 귀의했는데 이 불교 방송을 듣고 나서 숭산 스님 법문을 들었대요. 그 법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여기서 방송하는 줄 몰랐다고 손 붙잡고 자기도 이제 화주해가지고 그때 불교 방송에 그 기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금가락지 빼셨죠? 그 스님이 진행하신 그 자비의 전화라고 하는 프로가 초기에 그 오전 10시에 네네. 했습니다. 9시에는 정목 스님의 잔잔의 선율. 그게 거의 청취율 10% 이상 올랐던 인기 프로그램이 정목 스님 프로였고 이어서 이제 자비의 전화 프로인데 자비의 전화 프로는 뭐냐면 신행 상담 프로예요. 지금 우리 김명석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지금은 수행 시대 같은 프로그램인데 요일별로 이제 스님들이 나눠 나오셔가지고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털어놓고 즉석 상담을 해주는데 그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정도의 얘기들을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포교에 있어 방송이 그만큼 중요하다. 마가스님께서도 체감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 4-50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전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겠죠. 그죠? 산에 가지 않더라도 절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 호주머니 속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BBS 불교 방송의 가치는 수조원이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겨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요. 수조원이 뭡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사장님?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BBS 불교 방송의 의미, 가치를 얘기할 때 제가 하면서 나온 얘기여서 그런데요. BBS 불교 방송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디오 공중파고요. 그다음에 TV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서 PP라고 합니다. 불교계 프로그램을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케이블이나 IPTV나 스카이라이프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위 컨텐츠 제작자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언론사거든요. 종합 언론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계가 세운 많은 언론사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언론사는 저희 BBS 불교 방송밖에 없습니다. 공중파가 뭐냐면 이 전파, 무선 전파를 사용해서 방송하는 걸 공중파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또는 IPTV를 통해서 나오는 공중파 방송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중파 방송은 무선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공중파 방송이라 그러는데 공중파 방송의 특징은 중간에 B가 들어가 있습니다. B. KBS, 아하. MBC, SBS 이게 브로드캐스팅의 B입니다. 네. BBS, CBS,
뭐 원음 방송 WBS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PP라고 그럽니다. 네. 프로그램 제작 업체인데 이 공중파의 가치가 이게 뭐냐면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00MHz 주파수를 민간에다 파는데 3조, 4조, 5조를 통신업체들이 써냈거든요. 근데 그 주파수를 불교계는 불교 방송에다가 공짜로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국 포함하면 8개 또 11개 중개소의 주파수 20개 이상의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공짜로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주파수 20개가 돈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불교 방송에다가 정부가 준 거죠. 이게 기독교- 하나의 1조 원씩에서 20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조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와닿으라고 예를 들은 거고 우리 뭐 장미연 선생님 주로 공중파에서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공중파 방송사의 가치를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BBS 불교 방송은 라디오는 공중파고 텔레비전은 불교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PP 그거는 BTN과 같은 기능이죠. 그리고 종합 뉴스를 다루는 언론사인데 이 가치도 엄청난 가치입니다. 종합 뉴스를 보도할 수 있는 언론사가 많이 없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안에 4번 불교계 유일의 종합 언론사 BBS라는 설명도 될것 자연스럽게 같습니다. 돼 있죠. 우리 장미연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BBS는 KBS하고 똑같은 방송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왜냐면 공중파 중에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KBS고 네. SBS, BBS, MBC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영 방송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공중파 네. 방송이죠. 근데 우리는 물론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우리 BBS지만 여기는 뿌리가 종교 단체 모든 그러니까 어떤 뭐가 예를 들어 남는다 그러면 우리 종교계에 다 이렇게 퍼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더 만공회를 모여야 되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뿌리가 깊은 우리 종교계, 우리 불교계에만 쓸 수 있는 진짜 KBS 같은 방송이 불교 방송이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 아시다시피 그 뉴스 같은 것을 불교계 뉴스 아닌 다른 뉴스를 할 수 있는 데가 BBS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왜 이게 소중하냐면요. 아까 이제 불상을 이렇게 훼손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BBS 불교 방송이 개국을 하고 나니까 스님들이 각 지역이나 또는 정부 일반 그 민원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이익 받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불교 방송은 일반 뉴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그 무시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보도합니다. 불교 방송이 어쨌든 불교계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데 일반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는 방송이 유일하게 우리 BBS 불교 그럼요. 방송이라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뭐 대통령 초청 오찬할 때는 저희 불교계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BBS 기자 또는 BBS의 대표만 들어가죠. 그건 언론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원력을 모으실 일이 필요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그래 그렇게 중요한 BBS 불교 방송이구나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만공의 가입을 망설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스님께서 권선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십시일반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대요. 그 방송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사찰을 지으려면 물론 그 기와 한 장이 본인한테는 10,000원이지만 그것이 모아 가지고 커다란 그 대웅전이 되고 이렇게 하듯이 사실은 한꺼번에 얼마를 몇백만 원, 그 몇십만 원 하는 것보다도 작은 금액으로 보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넓고 큰 보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회에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던 그런 불자님 있으시면 용기 있게 좀 보시하셔서 우리 만공의 10만 공덕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1855에 3000번 지금 누르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BBS 불교방송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고 하는 코바코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에서 광고를 다 받아서 방송국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불교 방송이 개국할 때는 방송국이 KBS하고 MBC하고 CBS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할 사람은 많은데 방송국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광고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불교 방송 가만히 있어도 광고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후원금 거의 안 받아도 이렇게 방송국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 편성 채널 종편 생겼죠.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 생겼죠. 지금 IPTV 보면은 백수십 개 채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KBS, MBC, CBS, 뭐 SBS B자 들어가는 방송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PP가 생기면서 채널이 생기니까 공중파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방송의 광고는 늘어나는데 이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KBS, MBC 광고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KBS, MBC와의 광고를 같이 판매하는 코바코를 통해서 상업 방송 광고를 받고 있는데 그 광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불교 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 만공입니다. 그래서 왜 10만 공덕주냐? 월 10,000원씩 후원하시는 공덕주가 10만 명이 되면 한 달에 한 10억이 들어오고 연간 120억이 되면 그 정도가 되면 설사 상업 광고가 다 끊어지더라도 이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운영 규모 재원이 그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만 공덕주를 시작한 것이고 저희들이 상암동에 조그만 부지를 마련해서 미디어 센터를 짓는 것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는 아니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BBS 불교 방송 뭐 미디어 센터 다 지었으니까 이제 후원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BBS 불교 방송이 영원히 지속되려 그러면 불자님들이 간걸하지 마시고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후원하시고 또 자녀분들한테도 물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BBS 불교 방송이 이 소중한 전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전파를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3년마다 국가가 심사를 합니다. 불교 방송이 이 전파를 가질 자격이 있는 없냐를 3년마다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BBS 불교 방송이 재정이 어려워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2016년도 심사에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교 방송 주파수를 회수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만공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을 지켜주시는 힘은 바로 이 만공회고 이 10만 공덕주가 반드시 돼야 BBS 불교 방송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해주실 거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사장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시골에 계시는 제 아는 분이 신문도 한 달에 10,000원씩 놓고 신문을 보고 KBS도 시청료를 내고 시청을 하는데 불교 방송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랐는데 이 만공회가 발족을 해서 자기는 10,000원씩 시주하면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월 10,000원 이상 동참하시면서 저희 BBS 불교 방송을 지켜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만공회에 동참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BBS 불교 방송은 시작할 때부터 불자님들의 원력으로 시작했다는 점 저희 꼭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